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위기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기후위기로 인해 경제적인 기후불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인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드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정말 기후위기가 심각한 거냐? 이런 본론적으로 이렇게 원질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는데 어때요? 뭐 사실 기후위기에 대한 뭐 다양한 어떤 의견이라든가 관점은 뭐 당연히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IPCC 6차 보고서에 참가했던 전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이제는 기후위기가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재난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제연구소 김백민 교수는 그의 책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에서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97% 이상의 과학자들이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인류의 책임이 크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한다. 지구의 온도는 지난 2000년간 천천히 하강하다가 인류가 본격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밝혔는데요. 과학자들이 도표나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정말 탄소를 줄이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평생을 살아봐야 100년이 채 안 되는데 기후위기 문제는 인류의 삶보다는 더 긴 장기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것과 참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몇 년간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폭염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대홍수, 대형 산불을 보면서 좀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당장 몇 년 지나지 않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 10월에 세계기상기구는 2021년 기후상태 보고서를 통해서 4가지의 극단적인 기후요소가 크게 변하고 있다면서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이제는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죠. 이게 뭐 어느 국가든 간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잘 못하면은 리스크를 엄청나게 지게 될 것이다. 이런 다보스 포럼의 전망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올해 1월에 이제 비대면으로 열렸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참가자들의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10대 경제 리스크를 발표를 했었죠. 리스크 순서를 보면 1번이 기후변화 대응 실패입니다. 2번이 극심한 날씨, 3번째가 생물 다양성 상실, 4번째가 사회적 응집력 훼손, 5번째가 생계 위기, 그다음에 감염병, 인간 환경 파괴, 자연자원 위기, 부채 위기, 지리 경제적 대결 순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인들이 본 향후 10년간의 가장 큰 경제 리스크는 바로 기후와 환경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자들은 가장 큰 리스크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죠.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대응의 초기 단계라고 답을 했고요. 9%는 아직 대응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77%가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런 시각이 역설적으로 미래는 기후대응 기업에게는 더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디컨 피너 맥켄지 서스테이너빌리티 글로벌 리더는 향후 기후대응 기업에 투자되는 녹색 투자가 2050년에 무려 7,800조 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제 탄소 중립가는 기업들에게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티나 피너 이제 맥켄지 리더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본 재배분이 될 것이다. 현재 연간 2,600조 원의 투자가 2050년에 연간 7,800조 원의 투자가 기후대응 기업들인 녹색 자산에 투자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는 기후변화의 전문가와 함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이슈에 따른 기업의 전환과 이기관리를 담당하는 글로벌 리더이기도 하죠. 그 역시 가장 우선순위로 투자를 될 기업들을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꼽았는데요. 기후테크 기업은 무한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기업들은 위협관리의 측면과 규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더 큰 기회는 가치 창출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너 맥켄지 글로벌 리더는 맥킨지 앤드 컴퍼니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11개의 잠재적 분야에 2030년까지 약 1경 1천조 원에서 약 1경 5천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도 많은 전문가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수소경제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는 2050년엔 전 지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22%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요가 수소로부터 올 것이다.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나라 기후테크 기업에 대해 소개를 했었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래 투자를 위해서 기후테크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단지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수소 기술, 특히 그린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투자, 좀 연구가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 얘기들까지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기업에 투자가 몰릴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